자,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은 어떨까요? 노다질까요? 한국이 개발 운영과 제조, 금융으로 이어지는 이 해상풍력 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이 바다에서 그대로 밟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떠하고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범성공자 장우진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해상풍력 쪽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해상풍력, 그러니까 뭐 에너지,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뭐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피 튀기는 그러한 이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거 바이든 정부 때의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정말 크게 많이 올랐었고 국내에 있었던 국내 관련주도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상 지금의 중국에 관련된 뭐 여러 태양광 기업들 또 풍력 관련 기업들 여러 신재생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저가 공세에 네. 사실상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많은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마 그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뭐 퍼스트 솔라 같은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기업들 그 외에 여러 이제 풍력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중국의 공세에 따라서 약간의 좀 힘에 좀 부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시장의 일부 뭐 생태계를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뭐 중국의 여러 태양광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럽에서는 그 태양광 패널로 네. 집 펜스를 만들어요. 어? 집 펜스를 만들 그 정도로 이제 싸다라는 그 사진이 찍히면서 진짜요?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펜스보다도 싸다. 태양광 패널 자체가. 아니 울타리를 네. 다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깔면은 그것도 되게 에너지 에너지 저도 이제 그런 효율적이겠네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약간의 밈 같은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만큼 이제 싸다. 싸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뭐 일부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중국의 어떤 공세에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상 트럼프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에너지 관련된 최근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AI라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 안에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네. 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여러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그런 공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뒤에 가서 뭐 자세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이 위협이 해상풍력 쪽까지도 강하게 들어올지는 몰랐네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좀 그런 풍력 발전기가 산이나 땅에도 있잖아요. 이게 좀 바다에 있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랑 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바다에 지어지는 건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멀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발전 소비 지체에서 멀기 때문에 이 여기를 연결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많이 들고 해상에 건설하기 때문에 육지에 건설하면 그냥 바로 땅 위에 올리면 되는데 네. 해상에 진다고 치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물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육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간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에도 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건 있긴 한데 또 단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면 어업이 제한이 돼요. 네,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어업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어업권을 상실함에 따른 어떤 보조금 같은 지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원활히 돼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심해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위험도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이 또 한 번씩 몰아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이제 그 해상풍력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해상풍력이 안 좋아요? 바람이 너무 세면 네. 풍력이 돌아가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되게 너무 신기하다. 세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 미친 듯이 돌아가서 막 전기 막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발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 너무 강하다 치면 하부 구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풍력 타워 쪽에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나는. 그렇죠,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른 신재생 에너지랑 비교했을 땐 좀 음. 어때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풍력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상 풍력이나 아니면 육지, 육상에 있는 풍력 이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뭐 물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네. 해상 풍력의 일부 뭐 그러한 이제 설치에 관련해서도 일부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른 뭐 부품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투자 대비해서 지금 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의 어떤 전망치 그것도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을 경우에 사실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금 태양광을 1위로 꼽고 있는 상황이고 네. 2위가 이제 풍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석탄 에너지부터 해서 여러 뭐 천연가스부터 해서 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원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향후 2035년 정도 됐을 때는 일부 태양광과 풍력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앞서서 뭐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지금 발전 터빈 같은 경우는 83%가 벌써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의 그 해양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네. 네, 이러한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일부 바람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를 체크를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러한 구조물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계약이 되면 이게 30년 정도의 계약을 또 차지할 수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앞서서 뭐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정부 부처나 이런 에너지 산업부에서 너무나도 이거를 좀 손 놓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뭐 구축하고 있는 많은 빅테크들부터 해서 지금 에너지를 또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많은 산업군에서 지금 풍력, 태양광, 원자력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는 다 쏟아 부어야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AI의 어떤 산업혁명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수요를 우리가 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뭐 풍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은 네. 이 풍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은 모든 에너지의 산업을 다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는 그러한 방향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해상 풍력 쪽 관련해서요. 글로벌적으로 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릴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뭐 올라갈 거냐 이게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DWEC에서 추정한 것을 보면 2033년까지 총 410기가와트가 추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규모가 한 75기가와트, 그러니까 대략 한 50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될 걸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이냐?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기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전 한 기가 한 1기가와트, 평균 1기가와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면 연간으로 한 28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기가와트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고로 원전이 한 24기가 가동되고 있고 이게 26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500기가와트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유럽에서도 북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덴마크나 노르웨이 쪽에서 풍력 쪽을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75기가와트 중에서 아시아가 41기가와트, 유럽이 34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 해상 풍력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스테드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터빈을 하는 회사를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랑 유니슨인데 당장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점유율이 30%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터빈 관련된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다만 우리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이 강하잖아요. 네. 조선이 강하다 보니까 단조가 굉장히 좀 좋아요. 산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풍력 타워나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해외 쪽으로도 좀 나갈 수 있는, 여기 플러스로 이제 해상 풍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력기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선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전선 쪽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뭐 LS 전선을 비롯해서 대한전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 해적 케이블 기반으로 증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주를 좀 받고 있어요. 그 사업들이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 쪽이 이렇게 전망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조금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네,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그 유튜브에서 한 이제 썸네일인데 구름도 바람도 돋지 않는다. 둔케플라우테라고 나오는데 둔케플라우테가 이제 독일어죠. 독일어가 어둠 속에 바람이 불지 않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력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여기 11월 중순 보이시죠? 11월 초에. 11월 초에 태양열과 풍력이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왜 태양광도 같이 떨어지냐면 이게 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풍력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발전원이 급격하게 부진해지고 반대 국부로 뭐가 올라가냐면 천연가스가 올라가요. 복합화력 발전이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에는 원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으로부터 급격하게 발전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과연 풍력으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원가는 없긴 한데 만약에 자연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 계획에 크게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면서 유럽에서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보시면 이게 지금 독일의 산업 생산 규모인데 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차질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2022년 이후를 보면 이 파란색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파란색이 뭐예요? 에너지 부분의 이슈 때문에 산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 무조건 좋다, 산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물론 계획도 있고 앞으로도 뭐 증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인식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갈량이 필요합니다. 제갈량? 동남풍아 불어라. 그렇죠. 부채 한번 부채 한번 풍력 붙여야죠. 발전이 막 돌아가는. 근데 좀 계속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뭐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네네. 어쨌든 기후에 있어서 확실히 민감한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조선, 뭐 저 변압기 왜 거기에 해상 풍력은 못 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아까 들으면서. 해상 풍력이 왜 못 가는지. 말씀 아까 주셨을 때 해상 풍력 쪽은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점유율을 시장에서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그렇죠. 조선이나 변압기 쪽은 그래도 바다 우리가 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왜 거기에 해상 풍력이 못 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람이 안 분다잖아요. 아니 해상 풍력은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설치 용량이 34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건 한 125메가와트 정도 돌아가고 있고 340메가와트. 아까 전 세계 시장이 500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75기가와트인데 우리는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용량이 지금 한 29기가와트 정도 승인 났어요. 발전화가 승인. 근데 이게 아직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력기기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글로벌리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대규모로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해상 풍력은 아직 성과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글로벌 수출을 많이 있었냐? 그런 기업들도 있었죠. CS 윈드라든가 아니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 오션 플랜트는 하부 구조물에서 대만 쪽 풍력 사업을 많이 수주받으면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긴 했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는 실적에서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게 있고 플러스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IRA 관련돼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폐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쪽이 약간 주춤한 것도 있는 거죠. 주식 얘기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산업
네, 산업에서 아. 그러니까 조선이나 뭐 변압기나 이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뭔가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파이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 왜 같은 해상 풍력도 바다 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그런 지역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에너지가 못했을까? 필요한 건 맞는데 두 카테고리로 나눠 보자면 전통 에너지랑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 이쪽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매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거고 이 전에 5년 동안 해 보니까 아 상당히 비용 대비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 하지만 환경적이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거고 예. 친환경 에너지 안에서도 태양광 있고 원전도 들어갔으니까 네. 풍력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풍력에 대한 매력도는 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 에너지로 옮겨가는 그 수요와 그리고 친환경 내에서의 또 수요 요거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산업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풍력 에너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춤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상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의 그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해가 뜨지 않거나 바람이 일시적으로 불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손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투자처에서 약간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여러 보조금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감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와 같이 연결이 돼야 이것을 좀 크게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예를 들면 뭐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좀 가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생태계가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많은 뭐 산업 기업들이 많은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아직은 좀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네. 중국이 해상풍력 쪽으로는 굉장히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저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요거를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제가 뭐 중국 관련해서도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관세 협상 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은 국가들과 함께 내가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너희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일부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풀어나갈 의향이 있다라는 그러한 카드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미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최근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이게 트럼프가 중국에 의해서 유럽에도 무역 전쟁 위협을 했는데 네. 이 유럽에다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를 사지 않으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 자,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AI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AI 칩이 최근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일부 뭐 여러 이제 칩에 대한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AI 칩을 70% 가동률을 봤을 때 네. 이 지금 전 세계에 추가된 그런 에너지원을 보게 되면 약 한 1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이번 최근에 나온 AI 칩 그 70% 구동했을 때의 그 전력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서울 시간에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강대국으로 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벗어나기 위해서 전기차나 여러 이러한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뭐 신재생이 됐든 원자력이 됐든 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앞서서 질문해드린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 기업을 이길 수 없는 이유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지만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중국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 밑에 많은 부분, 그러니까 뭐 인프라에 관련된 비용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자금에 대한 비용 아니면 모듈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을 다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가격으로 많은 이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태양광 기업이나 또는 풍력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또 경쟁력을 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을까가 하나의 뭐 숙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자기 혼자서 저렇게 저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중국에서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보조금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제 네.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지금 최근 2년 3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중국의 태양광 기업을 우리가 조금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네. 사실상 일본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죠. 네. 예, 원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원전 가동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니까 태양광을 확 이제 활로를 열었어요. 우리 태양광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본에 와서 투자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이 전력을 좀 채워달라.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상위 5개의 태양광 기업이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지금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뭐 풍력에 관련된 이야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많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한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나 그 외의 유럽 국가들,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의 그 가격 경쟁력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중국산을 들여서 이제 경쟁력 있게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그런 부분을 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국산에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에 있는 그런 부품을 들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지금 일부 비싼 국내 부품을 쓰지만 이게 결국에는 비즈니스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가격적으로 저가를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중국의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땐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좀 급하게 태양광 관련해서 해외에 막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외 자본에 있어서 좀 난개발이나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한국도 지금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좀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 산업 내에서 지금 외국계 자본이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외국계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빈 같은 경우에도 뭐 네. 7, 80% 정도가 터빈이고, 그러니까 외국계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PF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건설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계획대로 뭐 한 30개가 40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들, PF 자금들 대부분 외국계 자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런 그 투자 자금 자체가 외국계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계가 중국계 자금이 많다 보니까 중국계 부품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 해상풍력 산업 내에서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안 시작이 됐기 안 됐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또 여기 이제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근데 다만 WTIV라고 이 해상풍력 설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것을 무조건 사용하게끔 되어 네. 있어서 그런 선박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얼마 전에 10월에 갑자기 이제 중국이 WTI 선을
그 WTI V선을 중국 내에서 갑자기 들여와서 설치를 하려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됐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외교적 마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비중을 얼마 이상 쓰게 하던가 아니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작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것에 대한 허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규제가 조금 더 우리나라도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싸다고 하다면 아직 진입 초기니까 좀 거기에 힘을 빌려서 좀 적은 가격대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렇죠. 근데 그 계약이나 여러 이제 터빈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네. 계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한번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네. 예, 뭐 지금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 기업들로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뭐 계속 뭐 중국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뭐 화면 한번 보시면 사실 지금 상위 20개 국가의 풍력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이게 좀 작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위가 이제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2위인데 중국이 미국의 3배예요. 지금 요 3배요? 부분 지금 약간 중간에 생략이 된 잘린 겁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도적인 그러한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뭐 중국의 여러 보조금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게 다른 국가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이 지금 많은 규제를 하고 지금 막 이제 무역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게 뭐 미국 외에 다른 뭐 유럽 국가들부터 해서 다른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의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AI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장이 되면 그만큼 전력이 필요할 것이고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수요의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어찌 보면 데이터 센터에 건설하는 데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런 빅테크의 또 오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AI 산업이 기하급수로 늘 수는 있다. 늘 수는 있는데 에너지 제약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이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단에서 우리 여기다 그냥 원자력 하나 뭐 세워야지, 풍력 네. 발전소 하나 세워야지 그렇게 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이러한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원자력, 태양광, 풍력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는 좀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뭐 일부 오늘은 뭐 풍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패권을 위해서 과거에 석유를 잡았던 이 국가가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호령을 했듯이 네. 자, 앞으로의 이런 어떤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이런 이 방향은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꼭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때는 석유의 패권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에너지 패권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상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둔케플라우트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IRA에 대한 정책이 약간 변경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풍력 시장의 성장은 거의 담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해상 풍력을 보면 여기 위에가 이제 육상 풍력이고 밑에가 해상 풍력인데 해상 풍력은 성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육상 풍력이 시장은 크지만 해상 풍력이 성장성이 훨씬 크고 해상 풍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밑에 들어간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 그러니까 기존 풍력과 또 다른 궤를 달리하는 이런 해상 풍력 기반의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피해주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실제로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실적이 올라오면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때는 2차 전지 전기차가 굉장히 좋았었고 바이든 정권 때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트럼프 정권 때도 신재생 에너지가 좋으면 주가는 갈 텐데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확실하게는 해상 풍력 쪽은 보인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기후위기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발 IRA 리스크에 좀 감춰져 있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 쪽 에너지 패권 시장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 팀장님은 어떤 한 줄 평 준비해 주셨나요? 네, 사실 뭐 과거 앞서서 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약간 에너지 시장에 약간의 격동의 어떤 시간이 아닐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에너지 시장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부터 해서 반도체 시장부터 해서 모든 산업이 지금 다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뭐 레거시의 어떤 석유를 뭐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트럼프 정권 또는 중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한 자신만의 어떠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석유 에너지를 패권을 잡았던 그런 국가가 전 세계를 호령했듯이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지는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거랑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상풍력 발전 관련해서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송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정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